국장님, 네. 지금 서울고법 형사 13부죠. 네. 김용 재판이 여기서 네네. 이번이 한 2번 아니면 3번째 열리는 것 같은데. 네네. 여기서 지금 과거 유동규 씨가 이 자신한테 이재명 측에서 보낸 변호사들이 자기를 도로 온 게 아니라 감시 변호사, 네네. 가짜 변호사더라. 네네. 이런 얘기를 했고 아마 본인이 쓴 책에도 아마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이게 지금 서울고법 형사 13부 백강진 부장판사, 이인수, 김선희 부장판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제기가 됐습니까? 자, 지금 가짜 변호사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유동규의 변심의 동기거든요. 유동규가 이 대장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폭로하기 시작한 계기,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그 점을 댔어요. 아니, 배신감을 느꼈다. 왜냐하면 변호사는 나를 위해서 사실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초기에 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감시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닙니까? 자, 그런데 지금 김용 재판의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왜 그럼 그 가짜 변호사라고 지목한 사람이 그래서 김용 변호사 측은 왜 불렀는가? 이 가짜 변호사가 김용이 보낸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. 김용이 유동규가 지금 저기 있을 때, 갇혀 있을 때, 이제 유동규가 뭐 정진상이나 김용한테 계속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? 나 변호 좀, 날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? 그랬더니, 기다려. 변호인 갈 거야. 하고, 김용 측에서 보낸 변호사라는 겁니다. 그래서 김용 측, 지금 변호인들은 지금 이 사람이 가짜라는 진술 자체가 유동규의 진술이 신뢰가 안 되는,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가짜 변호사라고 지목한 사람을 불러서 유동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. 근데 어제 신문에서는 서로 주장이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게 혹 때려다 혹을 붙였다. 김용 측에서 혹 때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됐습니다.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죠. 자, 지금 가짜 변호사라고 지목된 이 변호사가 있습니다. 이 변호사를 지금 김용 변호사가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유동규의 진술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. 모욕감을 느꼈다. 김용 부탁을 받고 유동규를 만나러 간 건 사실이다. 접견한 건 사실이다. 그런데 접견 당시에 어떤 회의도 한 적이 없다라는 증언을 이끌어냅니다. 김용 변호사가. 그러자 검찰이 나서서 반대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근데 검찰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러면 당신 왜 2022년도에 김의겸과 통화를 했느냐? 자, 이게 뭐냐면 사실이거든요. 통화한 건 사실이에요. 이 가짜 변호사로 지목한 사람이 유동규와 만나고 나온 다음에 김의겸과 통화를 해요. 그 다음에 김의겸이 그 통화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걸 폭로를 합니다. 송경호 중앙지검장한테 국감 현장에서 당시 수사 상황을 묘사하면서 유동규를 검찰이 회의 협박하고 있다.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가짜 변호사라고 지목된 사람과 김의겸이 통화한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가짜 변호사가 유동규와 만나고 유동규로부터 그 수사 상황들을 들은 다음에 그걸 그대로 얘기하니까 김의겸이 수사 상황을 그대로 묘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수사 상황 묘사하고 이 가짜 변호사라는 것하고는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?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죠. 당시에 이 유동규를 위해서 유동규한테 들은 이야기를 계속 그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이 증언에 대해서 유동규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어디서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제3의 인물에게 유출시켜서 제3의 인물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쓰이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건 맞는데. 네네.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이 가짜 변호사가 본인은 아니라는 거고 진짜 가서 접견을 했을 뿐이지 회유한 건
수는 없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? 그렇지만 회유와 압박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. 만난 목적이 나를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김용의 재판을 위해서 만났다. 유동규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어떤 예를 들어서 재판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나서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내한테 들은 얘기를 전부 다 제3자한테 얘기해갖고 이재명과 김용을 위해서만 활동을 하더라.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얘기는 하나도 안 오고 와가지고 뭘 도와드릴까 이런 부분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오고 뭘 검찰이 무슨 얘기 수사를 했느냐 검찰이 뭘 들었느냐 검찰이 어떻게 지금 그 수사를 했는지를 얘기했느냐 이걸 다 캐내가더란 얘기죠. 그런데 제가 아까 왜 콕 때려다 혹 붙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. 그래서 검찰이 왜 통화했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 변호사가 답변을 거부하는데 의뢰인과의 비밀이다. 의뢰인과 지금 얘기하는 거를 왜 당신한테 얘기하느냐. 이건 내가 변호사로서 안 된다. 이 말은 맞거든요. 맞죠. 그러니까 김용이 딱 나섭니다. 내가 의뢰인이다. 맞잖아요. 의뢰인이다. 그럼 나한테는 얘기해야 된다. 지금 얘기해라. 유동규가 나선 거 아닙니까? 유동규가 나섰죠. 의뢰인이니까. 예. 그래서 유동규가 그랬고 재판장이 여기서 유동규 편을 들어줍니다. 왜냐하면 맞다. 그게 당사자 아니냐. 당신은 말할 의무가 있다. 라고 얘기합니다.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말을 확 바꿉니다.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? 의뢰인과의 비밀이다. 의뢰인과의 비밀이다 했는데 의뢰인이 지금 유동규가 나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. 국회 관련 일이니까 내가 답변을 할 수 없다. 국회 관련 일인데 왜 답변을 안 합니까?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 순간부터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. 국회 관련 일을 변호사가 말을 못한다는 그 어떤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. 국회 관련이 아니라 이재명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. 이재명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어떻게 하라, 어떻게 이렇게 잘 좀 꼬드게라 뭐 이런 일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? 그 얘기 아닙니까? 그렇죠. 결국은 이재명을 위해서 뭐 김용도 거기에 따라 붙는 사람입니다만 결국 이재명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달라들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지요. 그러니까 아까 의뢰인과의 의뢰인과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회에 이것을 국정감사에 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유출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혹을 붙인 셈이 됐네요. 네네. 아무튼 뭐 김용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김용이는 그동안 1심에서 일단 5년 징역을 받아갖고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? 깜빵이 있는데 지난 1차 재판 때인가요? 고법 항소심에서 4.11 총선이 끝난 뒤에 재판이 열렸는데 기고만장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재판부가 나서가지고 뭐 이 재직까지 시켰다는데 검찰 측에서 아마 녹취록을 낸 것 같아요. 예, 검찰 측에서 어떤 녹취록을 냈냐면 지금 김용이 자신의 접견을 하러 온 지인들에게 협박처럼 얘기한 거예요. 내가 나를 그 1심 선고한 재판부와 검찰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.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. 훨씬 심하게. 근데 그렇게 거의 협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기록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검찰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재판장에서 공개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김용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5가지를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재판부가 잠깐 알겠어 내가 그건 받아들이겠는데 3가지로 줄여 했더니 5가지가 아니라 더 많이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인 즉슨 별거 아닙니다. 그냥 흥분해갖고 지금까지 정치검찰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지금 어떤 억울하다 1차 뭐 선거가 뭐가 억울하고 하면서 그 얘기 왜 이 녹취 같은 것은 아니 흥분해서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왜 이러느냐 하고 현행 재판부에 대해서도 지금 좀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거든요.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
거의 아니 내가 이 형량 내가 당신하고 당신 이 재판장하고 지금 할 문제가 아니야.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지금 총선에서 승리했는데 대통령 되면 나는 그때 나가. 여기서 그때 되면은 재미없어. 그 이야기 아닙니까? 그렇죠. 재판부한테도. 그렇죠. 내가 나가면은 당신 뭐 앞으로 승진도 잘 안 될 거야. 뭐 그런 얘기인가요? 그렇죠. 완전 아나무인이네요.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질 거다. 이거죠. 정말 아나무인인데. 네네. 어쨌든 유동규에 대한 전 본부장 가짜 변호사, 감시 변호사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는 현근택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원래는 성남 중원인가요? 그렇죠. 거기 출마하려다가 무슨 성희롱 사건이 나가지고 네. 그냥 이수진 네. 비례대표 의원 그렇죠. 이 사람이 거기서 그냥 공천을 주워가지고 당선이 돼버렸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현근택이는 출마도 못 해보고 그럼요. 결국은 현근택이가 그렇게 열심히 이재명 수발을 들고 네네. 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민주당 측 패널 역할을 한 것은 결국은 본인이 한번 출마하겠다고 그랬는데 네. 출마도 못 해보고 지금 다시 이 재판기로 네. 이 유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첫 재판이 이루어졌고요. 원래 2월에 지금 기소를 했는데, 그러니까 변호사 측이 이 차일피일 여러 가지로 그냥 밀어서 이제서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. 뭐 4월 30일 날 뭐 열람 등사 신청을 했다니까 2개월 동안 그냥 끈 건데요. 뭐 지금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뭐 2분 만에 뭐 끝났다고 하고요. 딱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건 이제 변호사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게 있습니다. 증거 목록에 백모 씨, 그러니까 지금 이하영 씨의 부인 있지 않습니까? 부인 백모 씨가 피의자로서 조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. 그러면 피의자라고 한다면 백모 씨와 그 다음에 이 현근택이 우리 그 의뢰인이 공범이냐 그 여부가 확실히 공범임을 확실히 밝혀라. 그래야 앞으로 변론의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백모 씨가 재판 기록 네. 그것을 문서죠. 네. 유출을 했는데 거기에 이 백모 씨와 현근택이가 공모를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. 그렇죠. 예. 예. 그런데 백모 씨는 이화영의 부인. 네. 완전히 지금 이재명 편을 들어가지고 지난해 7월인가 당시 이재명 지사한테 대북 송금 사실 보고했다. 라고? 그 진술이 나온 뒤부터 예. 변호인도 바꿔버리고 정신 차려 하면서 법정에서 막 난리 법석을 친 사람 아닙니까? 그리고 그렇죠. 민주당한테 탄원서도 내고 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소호에 앞장선 사람인데 네. 결국은 이 사건도 보면은 현근택이든 백모 씨든 전부 이재명을 위해서 이러다가 재판까지 지금 받은 그런 내용이죠. 지금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지금 고용신 TV에 와서 선배님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이재명의 변호사들의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. 그렇죠. 예.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물론 정진상 변호사라고 하지만 이 김동아라는 사람이 병상 변호만 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. 예. 테러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좀 전에 얘기했던 유동규의 가짜 변호사 역시 김용을 위해서 뭐 한다고 했지만 중요한 건 이재명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현근택이라는 사람도 사실 그것을 이 당시에 이화영과 관련된 변호인인 척하고 가갖고 그 모든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변호인들은 뭐 조서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능하잖아요.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. 당시에 증언의 녹취, 그러니까 쌍방울의 비서실장 엄모 씨에 대한 이 사람이 직접 증언한 것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재명한테 갖다 줍니다. 이게 왜 문제냐면 이재명은 여기에 공범이잖아요. 근데 아직 기소가 안 됐습니다. 그러면 이 과정에서 미리 모든 불리한 증언들을 전부 다 앞으로 있을 그런 이 또 다른 사람의 재판에 이 방어할 수 있는
그런 그 자료로서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? 이건 변호사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인데요. 이런 행위들을 자행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현건택 변호사가 그 자료를 넘기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또 언론의 보도는 너무 달라요. 그럼 글을 올린 거 아닙니까? 그 자료를 보고. 그렇죠. 또 민주당에서는 나노스 그 투자 유치 자료 이런 것까지 또 올렸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건 지금 대북 송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렇죠.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근데 이재명도 변호사 아닙니까? 예. 자기가 변호사고 법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, 형사소송법이 뭔지 안다면 녹취록까지 올린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기 살려고 밑에 사람들 다 주겠다고 볼 수도 있죠. 그렇죠. 예. 수원지법의 이제 신 부장 판사가 재판 자료는 소송 관련해 용도 사용 시 부적절하다라고 아예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. 재판 시작을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재명이 녹취록 사진을 스스로 게재를 하는 완전히 그 빼박 증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현근택은 또 형택에 대해서 같은 사안으로 검찰이 지금 변협에 징계를 요구했고 변협이 지금 징계위를 꾸리고 있습니다. 뭐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있어서 이 재판과 무관하게 변협에서는 또 아마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